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갑자기 날씨가 거의 여름 날씨가 된 것 같아요. 그쵸? 네, 많이 더우시고 힘드실 텐데 에어컨도 미리 안 켜놓고 제가 미리 네, 제가 왔었어야 되는데 네, 지금 바로 요청을 드렸으니까 아마 강의를 열심히 듣고 있으면 켜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제 우리 심화 강의 개강하고 오늘 이제 강론 강의입니다.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 연강을 하는 게 참 이제 쉽지 않은 일인 것 같더라고요. 전 어제 강의 끝나고 집에 가서 기절했어요, 진짜. 갑자기 기절해서 밤 9시 정각 시계 딱 보고 저희 딸이 고3이라서 보통 한 11시 반 돼서 학교에서 오는데 얘 오는 것도 못 보고 완전히 그냥 잠들었다가 새벽에 깨는 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밤새도록. 네. 근데 우리 선생님들은 다 쌩쌩하게 이렇게 또 강의 오셔가지고 네, 얼마나 참 나이 차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연령 핸디캡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더 열심히 운동을 해야겠다. 최근에 열심히 그래서 걷기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들도 거기 열심히 운동하시고 걸으시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공부하시는 것도 또 운동하는 것도 이런 일상적으로 규칙적으로 계속 진행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고 또 운동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시원하게 해주시려고 오셔서 박수 한번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인강 들으시는 선생님들은 여기 온도를 모르시니까 다 시원한 곳에서 또 들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자, 이제 5월달 강의가 개강이 됐고 우리 심화 강의를 어제 들으셨는데 아마 선생님들 각자 심화가 시작이 되니까 또 여러 가지 또 생각들이 있으실 거예요. 네, 이렇게 기억이 안 나다니. 또는 이게 예전에 분명히 했던 거는 같은데 아주 애매모호한, 원래는 데자뷰가 있으면 참 좋잖아요. 봤던 것 같아 이래야 되는데 자메이 뷰죠. 이게 뭐지? 막 이런 분명히 본 건데 처음 보는 것 같은 생각. 자, 이제 강론 강의는 또 다른 어떻게 보면 강의입니다. 제가 어제 일찍 잠들었지만 잠들기 직전에 봤던 그 아주 인상적이었던 글이 한 문장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어떤 카페에서 봤는데 선생님들이 아마 강의에 대한 효용을 써놓은 것 같아요. 근데 강론 강의는 기출 분석이 안 됐으면 패스해도 되고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딱 보고 이 강의의 효용성이 떨어지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만약에 이 시간이 선생님들한테 의미 없는 시간이면 안 하는 게 좋잖아요. 차라리 이 시간에 본인이 공부를 하고 휴식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이런 게 더 좋지 않을까. 근데 왜 이 강의를 최초에 개설을 했는가, 이것부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들 제가 임용 강의를 오래 하다 보니까 항상 가지는 이 선생님들의 불안함의 그 부분을 알고 있는데요. 뭐냐면 책을 많이 못 본다에 대한 불안함이 있습니다. 특별히 시험이 출제되는 영역에 대해서 내가 더 많이 커버하지 못했다라는 불안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한동안은 선생님들의 그 불안을 최소화하려면 내가 차라리 강론서를 가지고 강의를 해야겠다. 그래서 강론을 가지고 강의했던 시절이 꽤 오래 있습니다. 제 책 자체를 이런 이 맥이라든가 요약서 자체를 만들지도 않고 그냥 강론서를, 지역사회 간호와 강론을 교재로 사용해서 강의를 계속 했었어요. 선생님들한테 아마 중간에 몇 차례 살짝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상세하게 말씀드린 적이 없어서 제 대학에서 지역사회 간호와 강의를 했었고, 그리고 지역사회 간호나 학교보건이나 보건교육 이런 강의들을 했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런 강론서를 가지고 강의하는 게 훨씬 더 아주 익숙합니다. 더 재밌고. 근데 임용이라는 강의는 이 강론서를 가지고 계속해서 펼쳐보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시간적인 한계가 있고, 또 이제 선생님들이 강론서를 다 구입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괜히 요약서를 구입하는 것보다는 강론을 사는 게 더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갑자기 강론서가 사가지고 선생님들 강의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걸 교재로 쓰고 있는데 중간에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중간에 바뀌었는데 많이 바뀐 것도 아니고 일부가 바뀌었는데 페이지가 다 달라지니까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 선생님들이 교수님 페이지가 달라요. 같은 해에 같은 학기에 강의를 하는데도 페이지가 달라지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건 뭐 출판사에 따질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때 이제 막 화가 나더라고요. 도대체 임용 공부를 좀 잘 도와드리기 위해서 하는 강의인데 오히려 더 이게 혼란을 빚게 된다.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강론서는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교재 형태로 바뀌게 된 게 이제 얼마 안 된 겁니다. 자, 근데요, 그래도 강론서에 대한 유용성을 저는 강조를 계속 했었어요. 선생님들 강론서를 보십시오. 우리의 책이 있지만 책이 완벽하지 않고 책은 결국 강론에 근거를 둔다. 물론 이제 가장 좋은 건 이거죠. 이것만 보시면 돼요. 사실 보면 되거든요. 근데 이 내용의 근거는 다 어디서 오는 거냐면 대학 교재인 강론서들에서 추출해서 온 것이다. 제 생각을 임의로 막 쓴 것이 아니라, 그죠? 자,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더라고요. 이제는 강론서를 구입도 못해. 사보려고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개별 구입이 안 되더라고요. 이 책을 사려면 개별적으로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이제 강론 강의를 시작을 하면서 그 출판사에 얘기를 해서 물어봤어요. 좀 하소연을 했어요. 아니, 학생들하고 이 책을 가지고 강론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개별 구입이 안 된다. 그러니까 출판사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교수님, 그거는 단체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 집단으로 구입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말 이 책을 가지고 강의를 하려고 할 때 몇 명이 구입을 할 건지가 딱 나오면 그걸 가지고 책을 단체 구입해서 정말 대학에서 학기를 진행하듯이 하면 살 수가 있고, 안 그러면 살 수도 없다. 현재 상태가 그렇습니다. 제가 이걸 왜 처음 시작부터 말씀드리냐면, 자, 선생님들한테 저는 절대로 책을 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이거 나가면 안 되는데, 그죠? 출판사에서 들으면. 책을 다 사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개 중에, 아니, 나는 교수님들이 쓴 책이 보다가 이해가 잘 안 간다. 이것만 봐서 뭔가 모르겠다. 그러면 강론서를 자꾸 보고 싶은 마음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서 정리해 주겠지, 중요한 건 다 다뤄주겠지라고 생각하고 믿으시고 신뢰하시니까 따라와 주신다고 생각하는데, 분명히 그렇게 해드리지만 그래도 사람이 자꾸 이제 눈이 또 막 가고 보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자, 그런 경우들은 제가 아직 밴드에서 따로 공지는 안 했지만 선생님들이 개별 구입이 안 되니까 단체로 구입하실 수 있도록 제가 통로는 열어드릴 거예요. 하지만 이 강의는 뭐냐면, 이 강의는 지금 이 책을 다 구비하지 않은 상태, 그리고 이 책이 없는 상태, 이 책을 나는 볼 생각이 별로 없다라고 할 때 그래도 이 책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 뭐가 추가되어 있는지, 내가 기존에 공부해왔던 지역사회 간호학의 내용들하고 어떤 부분들이 더 개정이 됐거나 변경됐는지를 좀 느껴볼 수 있도록 짧은 시간 안에 요약해 드리는 겁니다. 자, 선생님들 실제 제가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강론 강의 전체가요, 파트마다 2번씩밖에 없어요. 지역 2번, 정신 2번, 성인 2번, 여성, 아동 1번씩이죠. 그러면 그 시간 안에 자, 책 한 권 오늘 이거 다 해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제가 예전에 강론을 가지고 강의를 할 때는 이 책 한 권을 가지고 하루에 4시간, 많게는 8시간까지 했는데 책 전체를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다 넘겨가면서 강의를 했어요. 자, 선생님들, 자, 지금 몇 페이지 어디 보시면 이런 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어디 가서 몇 페이지 보시고요. 이렇게 해서도 강의를 했었어요. 근데 해보니까 저는 굉장히 신나게 했는데 지나고 났더니 선생님들이 신나게 다 날아갔더라고. 공부한 게 어디로 다 사라져 버렸어. 그래서 그건 별로 유용하지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가장 유용하고 또 효율적인 그런 접근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강론 강의를 구성을 했습니다. 제가 심화 강의 어제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이 강론 강독이라든가 강론 분석이라든가 이런 강의가 가장 효과가 있고 그래도 도움이 되는 파트는 지역사회 간호뿐이에요.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정신, 성인, 여성, 아동은 변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강론서 자체가. 자, 그리고 지역사회는 이번 시간, 다음 시간 제가 잘 선생님들에게 전체적인 강론의 구조라든가 뭔가 추가된 것이라든가 다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내용이라는 것이 아주 어마무시하게 변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것들의 틀이 약간 바뀌거나 기술하는 교수님들의 생각들이 조금 달라진 것 같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캐치해서 들으시고, 자, 공부를 할 때, 집에 가서 복습을 하실 때는 오늘 강의를 들으셔도 이 강의의 구조라든가 내용들을 익히고 그걸 듣고 나면 다시 원래의 맥으로 돌아가서, 그렇죠? 원래의 맥 1권이나 또는 암기의 맥으로 돌아가셔서 해당 파트들을 복습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선생님들, 그러면 오늘 분명히 뭔가 새로운 내용도 그런 게 있다고 하지 않았냐? 제가 필요한 것은 강론 강의 안에서 드릴 것이고, 그리고 강론 강의에서 자료로 제공되지 않더라도 만약 그 파트의 문제가 정말 중요해서 시험에 나올 거라고 제가 확신이 든다. 뭐 90% 이상 확신이 든다. 그러면 문제로 낼 거예요. 자, 영역별 문제풀이나 모의고사에서 문제를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 이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론 강의가 있지만 문제풀이와 그리고 모의고사 강의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제 나름대로 제가 담당하고 있는 영역에 대한 타당도를 가지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문제는 반드시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들을 전체를 다 아울러서 공부하고 시험장에 갔는데 와 도대체 이번에는 지역을 1년 동안 공부했는데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럴 일은 없어요. 네, 그건 선생님들 단언컨대 그럴 일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잘 따라와 주시고 열심히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을 제가 지지하고 격려하면서 강론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먼저 오늘 이제 말씀드릴 것은 이 강의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간단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강의 계획 그리고 지역사회 간호의 개관으로 그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들은 다 있으시죠? 네. 자, 그래서 강의의 목표는 이렇습니다. 강의의 특징과 방향인데요. 첫 번째 강론의 목차를 다 나눠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강론의 목차는 사실 선생님들 구조화를 하잖아요. 우리가 맥에서 구조화를 기본 이론 때도 하고 또 심화 강의에서도 구조화 연습을 하는데 구조화의 연습을 하는 건요. 어떤 전체 틀이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가. 주제가 뭐냐, 대주제가 뭐고 소주제가 뭐냐 이렇게 구성하는 건데 강론서가 가지고 있는 목차를 정말 라이브하게 좀 들여다보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차 자료라든가 프린트들을 통해서 결국 구조화를 다시 한번 반복해 보는데 분명히 제가 이제 기존에 강의했던 경험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강의를 하면 교수님 이게 앞에서 했던 구조화랑 이 구조화는 왜 다르죠?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다를까요? 왜 다를까요? 질문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앞에는 제가 강론서들을 다 종합해서 제 나름대로의 구조화를 드린 것이고 지금 오늘 보게 되는 구조화는 이 지역사회 간호 강론의 목차 그대로를 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걸 구조를 한번 빼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다가 제 나름대로의 판단들을 좀 해드릴 거예요. 이거는 여기 가는 게 아니라 저기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매개는 제가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거고 물론 이제 듣다 보니 강론서의 구조화가 훨씬 더 잘 돼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서 나는 강론서만 볼 거야 이렇게 하시는 선생님들은 없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까지 보니까 그런 분은 없더라고요. 네. 자, 그래서 어쨌거나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든 구조화를 하고 기출 분석을 하고 핵심 정리를 하고 문제 연습을 하고 이 과정을 계속 가는 건데 이 강의는 결국 구조화를 반복하면서 선생님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암기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구조화를 반복해 가지고요. 전체 그 그림, 큰 그림 저는 이제 이렇게도 생각하고 싶은데 겉모습을 계속 자꾸 보잖아요. 그럼 선생님들 궁금하지 않을까요? 저 속은 뭘까? 이 속에는 뭐가 있을까? 안 궁금해요? 네, 저는 궁금하던데 그걸 궁금하게 여기면서 이제 구조화의 안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이게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 강론 강독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여기에요. 여기 핵심 쟁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과거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는데 왜 강론서 안에 이 내용을 집어넣었지? 또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았는데 순서를 바꾸거나 더 부각하거나 했던 내용들이 있다. 그럼 그건 좀 이해를 더 해보고 필요하다면 암기의 과정으로 가야 하지 않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건 반드시 슬라이드로 제공을 할 거예요. 오늘은 지금 목차 자료만 거의 드렸어요. 근데 그 목차 안에서 자, 제가 오늘 강의를 하다가 이 부분 선생님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것을 슬라이드로 다시 볼 겁니다. 그 자료를 다음 시간에 드릴 것이고 그 내용은 자, 근데 기본적으로 기출의 에비던스는요 다 어디서 오는 거냐면 강론서에서 와요. 선생님들 강론서에서 옵니다. 강론서가 대학 교재에서 와요. 대학 교재에서 현재까지는 그랬어요. 그리고 최근의 경향을 보면 대학 교재를 약간씩 벗어나서 대학 교재가 아니라 교수들이 자신들이 썼던 논문이나 자신들이 연구했던 것에서도 끄집어 오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그걸 잘 이렇게 구별을 못해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거지? 왜 갑자기 이런 내용이 나온 거지?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것은 또 계속 문제풀이를 하면서 또 확장을 해볼 수 있을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공부를 하고 나면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강론에 근거한 자, 강론 몇 페이지에 어떤 내용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퀴즈를 제가 내드릴 것이고 그 퀴즈를 풀어보면 결국 이 강의 안에서 요약이 되거나 정리됐던 것에 대한 퀴즈를 연습해 보는 것으로 심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두 과정이 어제 우리 심화 강의도 심화의 구조화를 하고 암기의 맥이라든가 또는 슬라이드 자료를 통해서 연습을 하고 문제를 풀고 문제 푸는데 퀴즈와 심화 문제로 풀어가는 거고 강론 강독도 짧은 시간이지만 같은 방식으로 도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맥락이 똑같다. 진행되는 방식은 그렇게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뭐 강의 계획은 똑같아요.
지역사회 2번, 정신 2번, 성인 2번, 여성 아동.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 세팅은 지금 1월부터 4월까지가 돌아간 거랑 5, 6월이 돌아가는 거랑 7, 8월, 7, 8, 9가 돌아가는 거랑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정신, 성인, 여성 아동. 지역, 정신, 성인, 여성 아동. 예. 예, 그렇죠? 이렇게 강의를 하다가 뭐 저희가 막 아프거나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상 절대 이 순서가 바뀌진 않을 거예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지역 정신에 있어서 이렇게 지금 이제 1회를 하게 되면 오늘 지역사회 1, 2에 대한 내용이고 3, 4에 대한 내용이고 그렇게 진행되는데, 요건 이제 좀 묶어서 지역사회 전체, 심화에서는 1, 2로 되어 있지만 책 한 권이 더 1, 2예요. 책 한 권이. 근데 이거를 약간 강론서들마다,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강론서들마다 거의 이걸 약간 다르게 해놔가지고 뭔가 책이 헷갈려요. 선생님들이 그냥 강론서를 내가 공부해보겠다고 보다 보면 A라는 강론서, B라는 강론서, C라는 강론서가 각각 쓰고 있는 게 파트가 조금씩 달라 있기 때문에 이게 통찰적으로, 통합적으로 잘 안 보입니다. 제가 그걸 이제 오늘 좀 정리를 해드릴 것이고, 정신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강론 강독을 본격적으로 갈게요. 쉬는 시간 없이 바로 가겠습니다. 혹시 쉴 것을 기대하신 건 아니겠죠? 네, 이미 오전에 많이 쉬셨잖아요. 선생님들은 젊잖아요. 네, 화이팅. 그래서 강론 강독을 합니다. 우선 제가 지금 강론 강독에 들고 온 책이 최신 지역사회 보건간호학 1, 2예요. 그래서 지역사회 보건간호학 편찬위원회 편인데, 여기에 그 책을 쓰는데 들어와 있는 교수님들이 수십 명, 숫자 안 세봤는데 대충 봐도 한 5, 60명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국의 지역사회 간호학 교수가 다 들어가 있는 그런 편집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를 설명을 드릴 것이고, 주로 메인으로. 그리고 그 내용의 기본 골격, 자, 이 슬라이드에서 간단하게 첫 번째 것만 전체 목차를 한번 쭉 리뷰하고, 그리고 나서 선생님들 한글 자료로 이렇게 그 사이드로 되어 있는 자료들 받으셨죠? 슬라이드 말고 이 자료, 이 자료 다 받으셨죠? 네. 자, 우선 이 강론서의 큰 골격을 생각해 보면 가장 핵심적으로 지금 1부, 2부, 3부 이렇게 나눈단 말이에요. 그럼 1부, 2부, 3부로 나눌 때 1부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지역사회 간호 요구의 사정입니다. 선생님들 아마 자료에 다 있으실 거니까 한번 보시면서 그냥 느껴보시면 좋겠어요. 이게 어떤 거다. 자, 지역사회 간호 요구의 사정이에요. 자, 간호 요구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근데 간호 요구라는 개념을 어디서 유일하게 들어봤을까요? 어제 공부를 하셔서 네, ORM의 자가간호 요구에서 간호 요구가 나오죠. 근데 그 간호 요구가 지역사회의 요구라고 생각을 할 때 그 지역사회의 간호 요구라는 것을 어떤 측면에서 볼 것인가가 지금 이 책의 가장 첫 번째 이슈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와 있는 챕터들이, 자, 첫 번째 챕터는 국내외의 보건정책의 이해예요. 그래서 국내의 보건정책의 이해라는 것을 쭉 풀어갈 때 정책, 또 아래쪽에 보면 보건의료 체계, 자, 제가 지금 노란 글씨로 바꿔놓은 거는 전체적으로 이 챕터 안에서는 사실 이런 내용들이 훨씬 더 부각이 되고 중요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다. 이 논리대로라면 그런 접근입니다. 자, 그리고 간호 요구가 정책이고 보건의료 체계에 관련된 거라면 두 번째 챕터에서는 뭘 다루고 있냐면 건강 형평성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왔어요. 건강 형평성. 자, 건강 형평성 뿐만 아니라 뒤쪽에 제가 글자를 바꾸진 않았는데 문화적 다양성이라고 돼 있죠. 문화적 다양성. 제가 문화적 다양성 내지는 문화 간호 이런 파트들은 거의 1, 4월 달에는 강의를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최근 한 5년 사이에 강론서에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한 파트가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 심화 강의 때도 문화 간호 이론에 대한 것을 강의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모르는 그런 출제를 생각한다면 이 부분이 한 파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근데 이것도 역시 간호 요구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는 거죠. 자, 한편 세 번째 챕터는 지역사회 간호 이론과 간호 과정이에요. 그래서 간호 이론과 간호 과정의 적용,
자, 선생님들이 이론, 간호과정 이런 용어들은 아무래도 익숙하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어제 했으니까. 그죠? 네, 근데 이런 이제 내용들이 결국 지역사회 간호 요구라는 맥락 안에서 다 논의가 되고 있어요. 자, 정책이나 형평성이나 간호 체계나 그리고 지역사회 간호 이론이나 간호 사정, 간호 과정에 대한 것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파트였는데 그러면 이 간호 요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게 큰 줄기입니다. 자, 선생님 이게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자꾸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래서 무슨 얘기하는 거지? 이게 자꾸 뭐 혼동이 될 수 있어요. 큰 걸 잘 그려보셔야 되는데 일부에 해당되는 게 지역사회 간호 요구 사정이었는데 그 요구를 사정하고 나면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가 그 다음 단원에 나와야 돼요. 우리가 보통 자 대상, 목표, 자, 행위, 방법, 수단 을 이야기할 때 이 대상을 목표로 보내기 위해서 대상자의 무슨 문제를 찾았다, 어떤 다이어그노시스 진단을 내렸다라고 하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할 것인가가 관건이잖아요. 이 세팅을 생각해 보면 아 지금 요구를 찾았구나, 그럼 그 다음이 뭐냐라고 보면 뭘 할 것인가 봤더니 2부에 여기 2부의 제목이 잠시만요. 여기 2부의 제목이 보건사업 기획 및 자원 활용이에요. 그렇죠? 자, 근데 그 전에 2부의 보건사업 기획 및 자원 활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실제 첫 번째 대상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였냐면 이 요구라는 게 결국 역학적인 관점, 질병이라든가 그렇죠? 건강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에 포인트가 맞춰질 수밖에 없다. 자, 어제 강의를 잘 들으셨으면 사실 굉장히 맥락이 연결이 될 거예요. 네, 선생님 이게 지역사회 간호 요구를 사정하는데 그 요구 사정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지역사회 자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뭔지를 찾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의 과정 속에서 지금 네 번째 챕터에서는 역학에 대한 것을 얘기했지만 결국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 그러니까 보건사업 기획 및 자원 활용이라는 파트로 2부로 넘어가게 돼 있다. 자, 이게 선생님들 이 그림하고 큰 그림에서는 거의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것들이 지금 전반부에서 좀 등장하다가 자 이제 후반부에서는 여기 들어가는 게 뭐냐, 보통 우리가 근데 행위방법 수단이라는 건 뭐냐면 간호중재죠. 간호중재, 직접 간호, 간접 간호, 교육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그것보다 그림이 좀 커졌어요. 그리고 무엇이 들어가 있냐면 자 최근에 출제 경향상 2부에 들어가 있는 보건사업 기획이나 자원 활용 파트에 있어서 보건사업 기획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선생님들 이게 지역사회 강의를 제 강의를 계속 들으셨으면 여기 들어가는 중재가 단순히 어떤 중재, 이른바 우리가 간호 활동만이 아니라 정책, 제도, 그렇죠? 법 또는 특정 사업, 또 프로그램 이런 것이 들어간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생각해 보면 여기 들어가는 게 너무 타당하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단원들 안에 5단원의 보건사업의 기획, 그 보건사업의 기획 아래 보건정보 및 기술의 활용, 보건사업의 질관리 이런 양상들이 내용들이 왜 나오냐면 이게 잘 투입이 되면 그럼 어떻게 된다? 대상에 해당되는 이른바 지역사회 간호 요구에 해당되는 것들이 잘 충족될 수 있을 것이다.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그럼 사업을 기획한다는 건요, 있는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까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어지는 챕터가 자원 활용이에요. 지역사회 자원 활용, 지역사회 간호 활동, 사례 관리까지가 여기에 이어지는 겁니다. 자, 선생님 이제 이 세부적인 내용들은 제가 또 다시 하나하나씩 좀 볼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는 전체 그림을 잘 좀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를 보면 그러면 지역사회 간호가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알겠다. 전체 큰 그림을 알겠다라고 하는데 이제 뭘 모르냐면 근데 막상 지역사회 안에 들어가 보면 인구 집단별로 굉장히 다양한 양상들이 있지 않는가. 그게 인구 전체든 또는 노인이든 또는 아동이든 여성 모자간호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접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기대하기는 여기 다음 이어지는 세 번째 3부에 인구 집단별 건강 증진 및 유지하면 자 선생님들 생각에는 여기 뭐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인구, 그렇죠? 저랑 생각이 다 같으시죠? 인구, 모자, 영유아 이런 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 단원에서는 건강 증진 사업의 운영이라는 것을 써놓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논리가 안 맞게 쓴 거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게 어떻게든 좀 이 교수님들의 큰 뜻을 좀 생각해 보려고 이렇게 쓴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근데 그게 다름 아니라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이 보건사업 기획을 해서 실질적인 사업이 운영되어지는 것을 인구 집단별 건강 증진 및 유지 안에 가장 먼저 좀 선행적으로 써놨다라고 좋게 이해를 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들어있는 건강증진 사업의 운영이라든가, 자, 건강증진 사업의 운영은 당연히 그 건강증진과 관련된 파트들이 나오죠. 자, 왜 선생님들 건강증진이 지역사회에서 중요하다고 제가 계속 강조를 하냐면, 얘가 하나의 메소돌로지 수단, 도구적인 것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쓰여지기 때문에 그래요. 순서상 잘 생각해 보면 건강증진, 보건교육, 보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또 수행평가, 제가 그냥 선생님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역사회 간호를 이렇게 배우고 나서 제가 왜 대학원에서 교육대학원이나 보건교육 전공하는 그런 경우에 보건대학원에서 보건교육대학원에서 석사과정 강의를 하면 어떤 과목을 강의를 하냐면 여기 있는 보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나 보건사업의 관리나 보건사업의 기획이나 그런 걸 한 학기를 강의를 해요. 그런 걸 한 학기를 강의를 한다는 것은 그게 그만큼 비중이 있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건강증진 사업을 운영한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실제 이루어질 건가를 석사, 박사 과정의 수준에서 계속해서 더 디벨롭하고 공부를 해간다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파트에 대한 얘기들을 자꾸 강조하고 또 우리 임용에서도 중요하게 다뤄볼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워낙에 이런 건강증진 사업의 운영은 건강증진 사업의 운영만이 아니라 인구 집단 안에서 어떠한 것들이 실제적으로 중재되는가, 그렇죠? 그게 나오는 게 8번째 챕터입니다. 1차 보건의료예요. 1차 보건의료. 자, 그래서 1차 보건의료 안에 1차 보건의료가 뭐냐? 또 1차 보건의료에 있어서 들어가 보니까 보건소의 기능이나 모자보건, 노인보건, 가족간호, 학교보건, 산업보건, 이 내용은 여기 들어가 있구나 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앞부분에서 논리적으로 먼저 써놨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앞에 중재에 들어가게 되는 무엇인가들을 써놓고 그 다음 거기에 대상이 되는 내용들을 그러니까 실제 1차 보건의료 안에서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그 다음 챕터에다가 구성을 해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두 챕터를 딱 보고 나니까 뭔가 더 중요하거나 실제적인 것들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9번째 챕터에 나오는 감염성 질환이나 만성 질환의 관리가 해당 파트의 내용들이 빠져 있는데 그게 이제 여기 들어가서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어떤 사업들, 건강증진 사업만이 아니라 보건소의 방문 건강관리 사업, 또 감염성 질환 관리 사업, 만성 질환 관리, 재활 간호 사업 등과 같은 것들이 이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전체 그림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사회를 이렇게 쫙 펼쳐볼 때, 지역사회 간호를 펼쳐볼 때,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좀 필요하고 진행이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메인은 여기까지로 끝이에요, 사실은. 선생님들 지역사회 간호 강의할 때, 제가 1, 4월달 강의할 때도, 1, 2월달 강의할 때도요, 기본이론 때, 자, 선생님들 가족간호, 또 학교보건, 또 직업건강관리, 뭐 이런 것들을 쭉 다 강의하고 나서,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환경보건 파트, 그렇죠? 환경보건이나 재난이나 이런 파트들은 뭐라 그러죠? 이건 부수적으로 붙어 있는 것이다. 이거 왜 여기다 집어넣는지 사실 굳이 안 넣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집어넣어서 우리가 시험 공부할 것을 늘렸다 이런 얘기들 했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후반부에 이 다음 파트에 이제 4번째로 들어가요. 안전과 환경관리. 완전 별도로 들어가 있죠. 별도로. 그래서 안전과 환경관리 파트 안에 환경보건에 대한 관리, 환경보건에 대한 관리 안에 가보면 환경과 건강, 환경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환경보건과 간호사의 역할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챕터들마다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도 살펴볼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챕터가 11번째 재난관리입니다. 재난관리. 자, 재난관리에 대한 것이 지난 10년을 돌아보면요, 근래 들어서 점점 더 중요하게 부각되기 시작했어요. 선생님들도 그걸 느끼시겠죠. 왜 재난에 대한 것이 이제 남의 일이 아니라 굉장히 심각하게 밀접하게 관련될 수 있다. 특히나 그 재난이라는 것도 재난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 다르다. 지금 발생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19 이거 자체도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공동 대처가 필요하고 재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게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과서 안에도 더 많은
부분을 비중을 차지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에 대한 대응이라든가 또 국제 재난의 구호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교과서 안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게 보면 이제 전체 책 다 본 거예요. 이건 1권만이 아니라 1, 2권의 책 내용을 다 전체를 한 번에 조망을 해본 거죠. 그럼 선생님들이 기존의 지역사회 간호학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잘 이해하고 따라왔으면 아, 지역사회 간호는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그림이 좀 그려지세요? 안 그려진다고 하면 다시 그려야 되니까. 네. 이렇게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필연적으로 어디로 들어가냐면 그런데 그럼 처음부터 그 지역사회의 간호의 요구라는 게 뭐냐? 그걸 어떻게 설정해서 설명하고 있느냐부터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걸 살펴보면서 아, 이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이렇게 이 파트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이 정도의 중요성을 갖겠구나. 시험에 그래서 출제된 적도 있는 거구나. 제가 언급을 해드릴 거니까. 자, 그걸 생각하면서 아, 그럼 이거 돌아가서 내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겠구나. 암기를 해야겠구나. 이렇게 동기부여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잠깐만 쉬겠습니다. 네, 잠깐만 한 5분만 쉬겠습니다. 네.